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주원입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반복해서 연습하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면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지? 이건 영어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이렇게 돼요. 자, 영어로 where is 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네, 어떤 사물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인 만큼 정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툭 치면 where is, where에 강세 주면서 where is, where is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가장 가까운 화장실 the nearest restroom. 네, 그냥 화장실은 보통 restroo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가깝다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싶으면 그냥 near이 아니라 nearest, nearest 이걸 더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화장실 이 자리에 다른 단어를 끼우셔도 괜찮습니다. 은행을 찾고 있다면 bank, 편의점을 찾고 있다면 convenience store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본기, 네, 이 문장을 먼저 배운 다음에 단어를 바꿔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네, 큰 소리로 따라하면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안 된다면 조그만한 목소리로 좋으니까 꼭 입으로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몇 시인지 물은다면 What time is it? 빠르게 하면 What time is it? 타임 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좋겠죠?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What time is it now? 네, 이거 시간 물어보는 표현으로 저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표현은 까먹어도 이건 잘 까먹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전에서 사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시간 물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이게 아는 건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풋 중에서도 전혀 모르던 거, 새로운 것보다 내가 아는 거를 꾸준히 복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렴풋하게 기억이 안 나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는 거라고 넘어가지 말고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한 번 더요. What time is it?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다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잘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면 네,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물어봐야겠죠. 이게 Can you say that again?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말하다는 say, 그것을 말하다 Can you say that? 앞에는 can you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죠. 부탁할 때 can you 이걸 바로 연결해서 떠오르시면 됩니다. 내가 부탁할 때 잠깐만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가 그래 can you라고 했지. 네, 물론 이것도 아주 훌륭한데요. 네, 이거를 여러 번 입으로 따라하면서 툭 치면 can you, can you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뭐 해줄래요? can you. 동사까지 가보면 can you say 말해줄래요? 그것을 말해줄래요? 라고 하면 can you say that. 하나씩 하나씩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하면 again, again. 뒤쪽에 강세가 있어요. again. 다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보통 한 50% 알아들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얘기했겠지라고 눈치로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 뭐 4시까지 모이세요 라던가 당신 방번호는 몇 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못 들었다면 이 질문을 꼭 써주세요. 네 번째는요.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May I have some water?
네, 특히 격식 있고 공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Can I를 사용하면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can이 아니라 may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허락의 느낌을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공손하고 격식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더 공손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May I have some water? 네, 물론 친한 친구라면 이런 표현이 어색하겠지만 낯선 곳, 네, 우리 식당에 조금 고급 식당 가시면 이 말을 써보는 겁니다. May I have some water? May I have some water? 네,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데는 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조금 좋은 식당 가시면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의 위치를 물을 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장소 물을 때 Where is? Where is? 바로 나오시면 아주 땡큐죠. 여기서는 the subway station. 여긴 지하철역이 됩니다. train station 이렇게 해서 여기 기차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bus station 혹은 bus stop, 버스 정류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장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외여행 갔을 때 이 장소 정도 내가 가보겠다. 이 단어들만 연습해서 이 패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런 간단한 표현이라도 나중에 나가서 써보시면 정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대화 한번 딱 해보고 너무 뿌듯했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손짓 발짓이란 상황을 보면서 땡큐라고 지나가 주시면 돼요. 완벽한 대화를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우리 50%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전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슈퍼마켓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어디 있지? 슈퍼마켓 찾고 있어. 나 물 하나 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I'm looking for.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Look for. 뭔가를 찾고 있다, 찾아 헤매다 라는 느낌이고요. 보통 진행형이랑 많이 사용돼요. I'm looking for. 나 지금 찾고 있어. 어딨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어떤 사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떤 위치, where is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죄송한데 저 슈퍼마켓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는 패턴이 많으면 적당한 걸 내가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슈퍼마켓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그렇죠? 일곱 번째는요.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말하고 있죠. 날씨를 물어볼 때 특히 날씨는 전 세계 공통 질문입니다. 할 말 없을 때 직업이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이런 것처럼 날씨 얘기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이걸 기본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How's the weather today? 저도 화상 영어 할 때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괜히 할 말 없을 때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혹은 이렇게 제가 커튼 치고 누워 있다가 저기 친구가 오면 야 오늘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today? 이런 식으로 진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날씨 어때요? 바깥에 맑네요. 이런 날씨에는 피크닉 가면 좋은데 저도 피크닉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이 첫 번째 표현이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How's the weather today? 한 번 더요. How's the weather today?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폰 충전기 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Excuse me, 저 실례한데요. 상대방이 이제 폰 충전이 있는 걸 확인한 후에 이 말을 쓰면 되는 거죠. Can I use your phone charger?
이번에 can I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거를 may I로 바꾸면 허락의 느낌이 들어가면서 더 공손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보통 헷갈릴 때는 이런 게 막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럼 기본형인 can I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can I 사용하셨어요? may I를 사용해서 더 공손하게 표현하셨어야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조금씩 실수한다. 그러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더듬더듬 외국인끼리 영어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런 거 전혀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일단 음인만 통하면 되니까 질러주세요. Can I? 그 다음에 너의 폰을 사용하다. 폰이 아니고 폰 충전기죠? 그러면 use your phone charger. 충전기를 charger 이렇게 하거든요. 핸드폰 충전기는 phone charger. 네, 물론 그냥 핸드폰을 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Can I use your phone? 네, 충전기가 필요하다. Can I use your phone charger? Can I use your?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Do you have도 괜찮습니다. Do you have a phone charger? 핸드폰 충전기 있으세요? 거기서 만약 있다고 하면 can I use your phone charger? 이렇게 콤보로 사용하는 거죠. 네, 두 개의 문장만 꺼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일단 대화를 주고받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 9번째는요.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어떻게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Get to.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가다라는 의미로 특히 구어체, 말하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가다를 arrive나 go를 사용할 수 있지만 원어민들은 get to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잘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다라고 하면 get to the airport.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자연스럽게 멜로디 타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딱 보면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진 how, 가다, get, 그 다음에 airport, 공항이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다 강세를 주면 How do I get to the airport? 한 번 더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피곤해요. I'm tired.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피곤함을 느끼다. 이 느낌 동사를 사용해서 I feel tired.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보다는 내 느낌이 그래 라고 느낌 쪽을 좀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I feel tired. 물론 I'm tired 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I'm tired. I feel tired. 그리고 혼자서 막 해보는 거죠. 나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Are you tired? 나 피곤 안 해. I'm not tired.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있으면 나 저거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알파 얘기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장 보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최대한 많이 입을 괴롭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문장씩 점차 입에 달라붙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저는 보통 아침에 헬스장에 가요. 이런 문장들을 3초 안에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만드는 연습을 하잖아요. 나중에 꼭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살짝 떨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go to the gym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I usually go to the gym. 이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나는 가다라고 하면 I go 이렇게 끝나겠지만
그냥 I go가 아니라 중간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 가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항상이 뭐 90%에서 100% 된다면 이거는 한 6,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I usually 그 다음에 go to the gym 헬스장에 가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다라고 하면 go to the gym 영화를 보러 가다라고 하면 go to the movies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문장의 절반이 완성이 되는데요. I usually go to the gym. 저는 보통 헬스장에 갑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덧붙여 주시면 좋거든요. 아침에 라고 해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보통 헬스장에 가요. I usually go to the gym. 아침에 말이죠. in the morning.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시면 긴 문장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10문장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야, 금요일이다 라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영어로 Thank God it's Fri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TGIF 앞글자만 따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전혀 못 보다가 며칠 전에 제가 김포 롯데몰에 가니까 이 레스토랑을 딱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TGIF 이게 뭐의 줄임말이죠? Thank God.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It's Friday. 금요일이네요. 네, 금, 토, 일 우리 놀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기억되죠. 그래서 야, 금요일이다. 이거는요. Thank God it's Friday. 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오늘 말고 금요일 되면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Thank God it's Friday.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가보겠는데요.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헤어질 때 너무 좋은 사람이면 우리 잘 가라고 한 다음에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인사를 덧붙이는데요. 영어로 하면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합니다. Let's 이거는 제안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Let's go. 우리 가자. Let's go to the gym. 우리 헬스장에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던 거를 섞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keep in touch. 뭔가 접촉하는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적으로 외워서 써먹어 주시면 돼요. Let's keep in touch. 한번 더 해볼까요? Let's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운을 빌어줘요 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Wish me luck. Wish me luck.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로 된 짧은 문장들은요. 그대로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Thank you 이렇게 한 글자씩 하지 않고 Thank you 바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고 Wish me luck 나한테 빌어줘요 행운을 이렇게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부터 나오는 것들은 여기다가 강세를 주시면 좋습니다. Wish me luck Wish me luc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진짜 100% 그 이상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냥 I agree.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저 동의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동의한다. 그러면 I couldn't agree. 동의할 수 없습니다. more. 더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난 이미 100%를 꽉 채워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어. 나 진짜 이거는 무조건 동의해. 이런 의미로 아주 강조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I couldn't agree more. 정말 동의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 couldn't agree more.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t was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It was. is라고 하면 현재고요. was라고 하면 과거가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해서 nothing을 더해서 it was nothing. It was nothing.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요. 라고 해서 끝에 really를 붙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It was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정말 별것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6번째 표현은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 물어봐도 될까요? ask. 입을 좀 크게 벌린 다음에 약간 짜내는 느낌으로 ask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과는 apple, 물어보다 ask. 같은 S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뭐를 물어보죠? A question. 질문 하나를 물어본다고 하고 있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완성됩니다. 7번째 표현은요. 저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처음 들어볼 때 너 이거 들어본 적 없어? 진짜 없어.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볼게요.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조금 천천히 해봤는데요. have pp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지는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들어본 적이 없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 heard 이렇게 have pp 형태로 사용됐고요. 부정은 have에다가 not을 붙여도 괜찮지만 더 강조하고 싶다면 never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I have never heard. I have never heard. 여기까지 주어 동사고요. 어떤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죠? Anything like this. 어떠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like this. 이것과 같은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Anything like this. 여기서 like는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고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저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 문장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It's not 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이렇게 됩니다. It's not like 이걸 사용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m an expert.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It's not like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It's not like I'm an expert.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문가나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 그런 것들 느낌이 or anything으로 줄 수 있어요. It's not 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전문가나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It's not 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좋습니다. 9번째는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영어로 가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at new restaurant. 자, 이번에도 약간 패턴처럼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I thought maybe 여기까지 보면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we could 우리가 뭐뭐 하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I thought maybe we could 여기까지 쭉 해서 뭐뭐면 어떨까 하는데 그냥 가자. 야, 우리 가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느낌입니다. 아마 우리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약간 애매한 듯한 말투로 해보시면 더 좋아요. 뭐 어떨까 해서 I thought maybe we could. 뭘 해보죠? Try that new restaurant. 새로운 레스토랑을 try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try는 시도하다. 뭔가 음식을 한번 먹어보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거나 새로운 식당을 가보거나 여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의미가 살짝 뒤로 돌아서 뭐뭐 하면 어떨까 하는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한 번 더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장은요. 나도 그 영화 못 봤어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haven't seen the movie either. 자, 여기서 나도 못 봤어. 이 느낌을 either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단어가 나오는 게 많이 없거든요. 저도 이 단어가 사실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 예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지만 신경 써서 써보려고 하니까 입에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I haven't seen. 여기도 현재 완료 부정.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 I haven't seen that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못 봤어가 아니라 나도 그 영화 못 봤어. 너 못 봤어? 나도. 이런 느낌을 더할 때는 either 이 단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 haven't seen that movie.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either 이거 꼭 붙여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n't seen that movie either. 한 번 더요. I haven't seen that movie either.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회화를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맴돌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부터 하나씩 실전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준비했고요. 영어의 구조, 어떤 구조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소리는 어떻게 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다음 주까지 이 책을 다 읽을 거야. 좀 길어 보이는데 이런 문장을 난 못해 라고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 단위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부터 보면요. I will finish. 나는 끝낼 거야. 나는 끝낼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는 끝나다는 I finish라면 미래를 의미하는 will을 붙여서 I will finish. I will finish. 나는 끝낼 거야. 책을 예를 들면 다 읽을 거야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나 이거 갈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이럴 때 I will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나씩 같이 배워가는 거 나중에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읽을 거야. I will finish. 뭐를 다 읽죠? 이 책을 다 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is book. 주어 동사 첫 번째 의미단위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뭐를 먹을지, 읽을 거야, 끝낼 거야 라고 하면 무엇을 끝낼 건지 이런 걸 바로 다음에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나 시간은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라고 하고 있죠. 다음 주는 next week. 근데 여기서 까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by를 더했습니다. by는 까지인데 데드라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주면서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내주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라는 거. 이 데드라인 느낌을 by라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y next week. 이렇게 쓰면 다음 주까지, 다음 주란 데드라인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책이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나는 끝낼 거야. I will finish. 뭘 끝내냐면 나는 이 책을 끝낼 거야. This book. 언제까지냐고? 다음 주까지. By next week. 이렇게 스스로 하나씩 의미 단위를 더해가면서 만들어 보는 건데요. 한 의미 단위는 한 호흡에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I will finish this book
by next week.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더 천천히 하면요. I will finish this book next week. 이렇게 좀 천천히 되지만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는 건 꼭 한번 지켜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10문장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짧은 것부터 지금 문장과 같이 살짝 긴 것까지 모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나 뭐 좀 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하고 있는데 자꾸 날 부르거나 전화 오거나 하면 잠깐만 나 지금 뭐 하고 있거든?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n the middle of 라고 하면 뭐뭐의 중앙이란 말도 있지만 뭐뭐의 도중이란 말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도중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middle, something, 여기다 줘보는 겁니다.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다 같이 해볼까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는데 미니멀 영어와 함께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부른다. 꼭 얘기해 주세요. 영어로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겠죠?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가 거기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3초 안에 바꿀 수 있으면 네 문장이고요. 아니면 다시 연습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He's right there. 네, 정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There라고 하면 거기죠. He is there. 그가 거기 있다. 자, 그런데 거긴데 바로 거기라고 좀 강조하고 싶다면 right을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Right there. 예전에 싸이 노래 중에 right now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냥 now라고 하면 지금이지만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 더 강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걔 바로 저기에 있어요. He's right there. He's right there.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알고 싶어 딱 꺼내고 왜 이유를 물어보는 왜가 나오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I want to know why. I want to know why.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I want to.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부정문이랑 의문문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고 싶다, I want to. 뒤에 적절한 동사를 붙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eat, 먹고 싶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나 먹고 싶어. I want to eat. 이번에는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 샤워하고 싶어. I want to take a shower. 덩어리별로 꺼내시면 됩니다. 나는 샤워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I don't want to take a shower. I want to에서 I don't want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너 샤워하고 싶니? Do you want to take a shower? 질문할 때는 do를 맨 처음에 꺼내서 Do you wan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know를 넣어볼게요.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뭐를 알고 싶죠? Why. 우리 이유가 궁금할 때 왜? Why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알고 싶어는 I want to know why. I want to know why.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이렇게 됩니다. 우리 be afraid of 이거는 뭐뭐를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제가 패턴 책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I'm afraid of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떤 게 무섭다는 게 됩니다. I'm afraid of you. 나는 네가 무섭다.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 부정은요. I'm not afraid of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I'm not afraid of anything. 그리고 질문이 Are you afraid of가 되는 거죠. 이번엔 가장 앞에 what을 넣어서 뭐가 무서워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참고로 afraid는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afraid가 아니라 afraid, afrai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모두 함께 만들어 보시면 네, 그거를 살짝만 바꾸면 되는데 문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거 참 안 됐다. 리액션 표현 다양하게 있는데 wow, that's good.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리액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That's too bad. 영화나 미드 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표현입니다. too 하면 너무 뭐뭐하다.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 많이 사용하거든요. too nice. 이런 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다.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면서 같이 리액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at's too bad. 뭐 누가 와서 흑흑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저 어떡해요?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요. That's too bad. 이 정도 하고 그냥 이해한다는 눈빛 그리고 뭔가 공감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콩글리시 중에 하나죠. You have talent. 우리 탤런트라고 해서 이 가수나 배우나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은 들으면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alent 하면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혹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연예인들, 그 막 가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노래 부르는데 막 잘 부르거나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갑자기 저 하루 10문장, 100문장도 그냥 외워지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뭐 한 번도 못 봤긴 하지만 뭐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한 명 천재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You have talent. 당신은 재능이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다들 조금씩의 재능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데 재능이 있고요. 문장을 외우는데 혹은 이해하는데 조금 빠른 분들 계시고요. 저도 엄청난 재능은 아니지만 몇몇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살짝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안 삼으면서 나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제가 소리는 처음에 잘 못 따라 했었거든요. 워낙 음치다 보니까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You have talent 이게 안 되더라고요. You have talent 막 이렇게 어색하게 했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뭐 완벽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따라 하시면 돼요. You have talent.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7번째는 창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주 공손하게 해볼게요. 혹시 그러면 좀 신경 쓰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까지 가는 공손한 느낌은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mind가 꺼리다, 좀 신경 쓰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해도 될까요? 보다는 이거 하면 좀 신경 좀 많이 쓰이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돌려서 물어보는 게 되겠죠. 한국말도 이렇게 얘기하면 더 공손하게 느껴지잖아요. 영어의 존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연다. 이렇게 주어 동사로 만들 수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 이런 기본 문장 만들면서 또 느낌을 주는 표현 있으면 여기 붙여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I 엽니다. open 창문을 the window. I open the window. 그 앞에 우리 뭘 붙이기로 했죠? Do you mind if? 이거는 한 단어처럼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Do you mind if? 거기 넣어서 얘기하면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는 너의 새 드레스 정말 예뻐 보인다 라고 하고 있죠. 칭찬 표현은 무조건 내 것으로 바로 쓸 수 있게 한 5가지 정도의 칭찬 표현만 알고 있어도 그거 돌려 쓰면 되거든요.
대화 분위기 정말 좋아질 겁니다. 할 말 없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Your new dress looks super pretty. 네, super. very보다 더 강력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원어민들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냥 예쁜이 아니고 정말로 예뻐 보인다. super pretty.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물론 입에 도무지 안 맞는데요 라고 하면 very pretty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뭐 이렇게 격식 있는 느낌이거나 문서화해서 쓰긴 좀 그렇고요. 네, 뭔가 우리 대화할 때 편하게 쓰는 비격식적인 표현이고 very보다 더 강한 이 긍정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와, 대박 예쁘다.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개인마다 쓰는 표현은 또 따로 있잖아요. 다시 주어부터 보면요. Your new dress. 너의 새로운 드레스가 looks 뭐뭐하게 보인다. super pretty. 정말 예뻐 보이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대박.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r new dress looks super pretty. 한 번 더요. Your new dress looks super pretty. super. 여기 약간 오버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강조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묻는 것도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논리적으로 어떤 진짜 생각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좀 개인적인 감정,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요? 쪽에 가까운 게 있는데요. 두 번째 걸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영어로 How do you feel about learning a new language? What do you think of나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하면 진짜 생각을 묻는 거고요. 좀 더 개인적인 내 감정은 How do you feel about?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그 다음에 동사는 무조건 ing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배우다는 learn. 근데 learning. 이렇게 바꿔줘야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Learning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자, 머릿속에 서 넣어주세요. 개인적인 감정을 물어본다. How do you feel about? 강세는 2번. How do you feel about? How do you feel about? 두 번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Learning a new language. Learning a new language. 따로따로 연습한 다음에 충분히 연습되면 붙여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How do you feel about learning a new language?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업다운에 있는 이 리듬을 충분히 한번 살려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 노래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한번 비슷하게 해본다. 네, 얼추 잘 부르진 못하더라도 똑같은 노래처럼 들리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learning a new language? 그렇죠? 너무 속도 욕심보다는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멜로디 살린다. 그러면 긴 문장 연습하는 것도 한결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에어컨 켜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죠. 에어컨 켜드릴까요? 영어로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공손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원어민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뒤에 부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살짝 있고 원어민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담긴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셔도 되고요. 제가 비슷한 표현들 계속 또 다른 거 가져오고 뒤에만 바꿔서 또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복습하고 복습하면 나중에는 안다 해서 쓸 수 있다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would you like to를 바로 쓰면요. me를 빼버리면 would you like to 뭐뭐 하시겠어요? 그러기 원하시는가요? 라고 아주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으로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me를 넣어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이렇게 하면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나요?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라고 공손하게 묻는 겁니다. 뭐 친구끼리면 사실 상관없겠지만 좀 귀한 손님이거나 좀 어려운 분이 왔다. 그러면 저기 저 에어컨 좀 켜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에어컨 어때요?
아, 이것 좀 드시겠어요? 저것 좀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조심스럽게 내가 뭐뭐 해드리겠다는 말을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따라해 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조금씩 친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첫날에 절친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인사는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요 덩어리 지금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켜다. 뭐 에어컨도 되고요. 라디오도 되고 히터도 되고요. 전자기기는 turn on을 사용해서 켜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콩글리시고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에어컨을 켜다는 뭐가 되겠죠?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길어 보이지만 두 개 붙이면 돼요. 제가 해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한 번 더요. Would you like me to? 에어컨을 켜다.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붙여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한 번 더요.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5070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기초영어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쉬운 표현들을 계속해서 한국어, 영어 바꾸다 보면 여러분 몸속에 기본기가 쌓여서 나중에 이런 문장 만들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올려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미안. 나 지금 늦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늦었다라기보다는 나 지금 늦고 있어라고 하면 I'm running late. Sorry.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run은 달리다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의미도 사용할 수 있는데 형용사와 결합해서 어떤 특정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run late, 늦고 있다. 진행형으로 I'm running late. 그럼 시간에 굉장히 쫓기는 거예요. 지금 늦어지고 있어, 늦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난 제대로 한 것 같았는데 하나씩 빠뜨리고 자꾸 그래서 조금씩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다급함을 I'm running lat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미안까지 더해서 I'm running late, sorry. 친구와 약속이 점차 늦어지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하면 I'm running late, sorr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볼까요? I'm running late, sorry.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죠.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라고 하면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Help me.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죠? 저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자, 그 다음에 with를 더하면 뭐뭐 하는 걸 도와달라는 추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하면 with this. with thi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쪼개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돼요. 자, 하나씩 다시 해볼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붙여서 쭉 연결하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도움 요청하실 때 이 표현 외웠다가 꼭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하고 있죠. 해외 나가시면 우리가 로밍하지 않으면 와이파이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건데요. 영어로 What's the Wi-Fi password? 무엇입니까? 뭐예요? 라고 할 때 우리가 what 이걸 가장 먼저 꺼내면 돼요. 무엇이 궁금할 땐 what.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What's the Wi-Fi password? 비밀번호는 영어로 password 이렇게 할 수 있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Wi-Fi password.
네, 꼭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내가 알 것 같은 문장이고요. 소리내서 많이 따라해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알 것 같은 문장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What's the Wi-Fi password? 해외여행 가서 와이파이를 쓰고 싶은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면 직원한테 가셔서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What's the Wi-Fi password?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Excuse me부터 가면 Excuse me, what's the Wi-Fi password? 머릿속을 상상하면서 계속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기 혼자 온 것 같은데 자리가 보니까 의자가 한 3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심히 가셔서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Is this seat taken? 이렇게 보는 겁니다. be taken 하면 뭔가 맞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 맡은 건가요? 사용 중인 건가요? 라는 의미로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바로 툭 치면 나와야 될 문장인 만큼 한 호흡에 가주시면 좋습니다. 긴 문장인 경우는 조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가 4개나 5개 정도라면 한 호흡에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is this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것보다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3번 따라 해볼까요?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자, 이번에는 머릿속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카페에서 오셔서 자리가 없는데 저기 가서 내가 하나 얻어올게. 나 영어 공부했잖아. 이렇게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가셔서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되죠? Is this seat taken?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요. I don't know.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I'm not sure about that. I'm not sure about tha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ure, 이게 확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I'm not sure. 나 그거 확신하지 못하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I'm not sure. 그리고 추가로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I'm not sure about that.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m not sure about tha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sure about that. 그렇죠? 6번째는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현금만 받는 데인지 카드도 받는 데인지 궁금한 겁니다. 주머니를 보니까 현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물어봅시다. Can I pay by card? Can I pay라고 하고 있죠?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해요. 여기서는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pay가 등장했네요. Can I pay? 제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뭐로 지불하죠? by card. 뭐뭐로 지불하다라고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는요. by가 주로 등장합니다. by card. by card. 카드 결제 되나요? Can I pay by card? Can I pay by car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by 대신 with도 사용 가능해요. with card 혹은 with ca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정말 까먹었다라고 하면 Can I pay 다음에 전치사 뭐더라 라고 5초 10초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car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정말 까먹었을 때 카드 이렇게 들고 okay, card, okay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우면요. gesture 그리고 손짓 발짓 그리고 도구 같은 것들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생각나면 아주 멋있게 Can I pay by car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7번째는요.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 요리하는 법 배우는 중이야. 어머니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유튜브 보면서 어디 백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아, I'm learning how to cook. 나 요리하는 거 배우고 있어. 라고 합니다. learn, 이거는 배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 배우는 중이야. 진행형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되죠? I'm learning. I'm learning. 그렇죠? be 플러스 ing. 뭐뭐 해가 아니라 하는 중이야. 전부 다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시면 돼요. I'm learning. 나 지금 배우고 있어.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how to cook.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how to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이 됩니다. 테니스를 치는 법. how to play tennis. 골프를 치는 법. how to play golf.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 뒤에 동사 원형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리하다는 cook. 그래서 요리하는 법은 how to cook. 이렇게 문장 여기저기 넣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요리하는 법 배우는 중이에요. I'm learning how to cook. 한 번 더 해볼까요? I'm learning how to coo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요. 잠깐 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하다가 혹은 산을 이렇게 열심히 등반하다가 잠깐 쉬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쉴 수 있을까요? Can we take a break? 나 혼자라면 can I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있다. 그럼 우리가 되잖아요. 주어를 we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can I, can we, 혹은 부탁할 땐 can you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푹 쉬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 자, 10분간 쉬어갑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take a break거든요. 잠깐의 틈을 내서 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쉴 수 있을까? Can we take a break? Can we take a break? can we에다가 take a break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잠깐 쉴 수 있을까? Can we take a break? 한 번 더요. Can we take a break?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9번째는 저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주로 뭘 해요?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다양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 표현으로 대답해 주세요. I love listening to music. 네, 물론 I like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한다, 정말 사랑한다면 love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like가 훨씬 좋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거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I like, I love.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악 감상을 하다, listen to music. 하지만 여기서는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됐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고 하면 이 형태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I love listening to music. 여기서 뭐 테니스를 치다가 play tennis니까 저는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합니다. I love playing tennis. 혹은 다른 것도 있겠죠.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 love reading a book. 저 같으면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넣어서 새로운 문장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보니까 5%, 4%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My phone battery is low. low 하면 낮은이죠. 그래서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 없는 거를 lo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phone battery. battery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battery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강세만 잘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이렇게 뚝뚝 끊기면 절대 안 되고요. battery, battery 이런 식으로 마치 한 음절처럼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My phone battery is low. 다 같이 해볼까요? My phone battery is low.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장들은 나중에 우리가
뭐 생활하다 보면 꼭 한 번쯤 만나겠죠. 휴대폰이 뭐 항상 24시간 100% 네, 이진 않잖아요. 가끔씩 조금 떨어졌을 때 충전하는 거 잊었을 때 그때 저와 배웠던 이 표현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My phone battery is low. 그렇죠. 영어로 한번 꼭 얘기해 보시고 뭐더라 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강의 들으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강의 들으면서 표현 복습하고 얘기해 보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많은 문장들을 나중에 여러분 영어 문장 없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리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해외 나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안 보고 한번 해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머리를 좀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문장들이 훨씬 더 깊숙하게 체화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앞에 강의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시거나 다른 분들 댓글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머리를 써보고 안 되면 보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적고 얘기해 보시면 실력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